비용 처리의 중요성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서 이제 궁금한 부분이 생기실 수 있어요. 나는 회사에서 연말정산 하는데 갑자기 웬 종합소득이지?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 설계사님들만의 어떻게 보면 특혜라고 볼 수 있는 연말정산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네. 연 소득이 이제 7,500 미만이신 분들은 네네. 연말정산만으로 종합소득세 없이 예. 세금 신고를 끝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7,500 미만이신 분들은 이제 나는 해당 없으니 신경을 안 써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보통 많으신데, 여기서 조금 주의하셔야 될 부분들을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내가 7,500 미만이라서 연말정산 대상인지 아니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는 종합소득 대상인지 구분을 하실 때 중요한 기준이 이번 연도가 아닌 그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하신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2023년 4월이지만 네. 이번 5월에 신고를 하실 때는 2022년 소득을 신고를 하실 거예요. 네. 근데 이 연말정산 대상인지의 기준은 2022년이 아닌 2021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이 됩니다. 맞아요. 네. 네. 그 이유는 이제 헷갈리실 수 있는데,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2022년 소득을 이번에 신고를 하기 때문에 아직 2022년에 그 소득에 대한 데이터가 국세청에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연말정산 대상인지 아닌지는 국세청에서 2021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네, 그래서 2021년 소득이 7,500 미만이다 하시는 분들은 2022년 소득이 7,500 이상이셔도 연말정산을 하실 수 있어요. 올해까지는. 좋네요. 네. 네. 반대로 2023년 신고를 내년에 하실 때에는 2023년 소득이 7,500 미만이시더라도 2022년 소득이 아까 7,500 이상이 맞아요. 되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7,500 미만이지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돼요. 이거를 올해 7,500 미만이야 라고 해서 놓치는 경우가 많으신데, 그러면 나중에 가산세라든지 그리고 비용 처리에 대한 증빙을 전부 세무서에 제출해서 검토를 받고 까다롭게 신고를 하실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반드시 기준을 일단 정하시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세요. 네. 네. 그래서 올해 만약에 7,500 미만, 21년도가 7,500 미만이셨다. 그래서 22년도에 연말정산이 되신다 하시는 분들은 1, 2월에 연말정산을 최대한 다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네. 연말정산을 놓치셨던 분들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서 연말정산과 동일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예외적인 경우로 연말정산 대상이긴 하지만 네.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하면 안 되는 경우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또 계신데, 네. 22년도에 이직을 하신 경우, A사에 있다가 예. B사로 이직하신 경우에 네네. A사의 소득도 발생하시고 B사의 소득도 발생하시는 경우에 각각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면 네네. 나는 안 해도 되겠지라고 하고 이제 신고를 안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네. 이런 경우에도 합산해서 신고를 다시 꼭 하셔야 됩니다. 네. 나중에 세무서에서 날라올 수 있어요. 신고를 왜 안 했나. 네. 그 부분을 꼭 챙기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네. 그리고 이제 내가 소득이 두 군데에서 발생을 했는데, 어차피 그럼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면 연말정산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네. 연말정산을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 일단 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네네. 네. 왜냐하면 연말정산 대상인데 신고를 안 하고 이제 5월에 신고를 하셔도 상관은 없으시지만, 네. 일단 하셨다가 정산을 하셔도 네. 크게 상관 없으시기 때문에 일단 회사에서 연말정산 해주시는 경우에는 네. 연말정산을 하고 이직을 하셨을 때 서류를 챙겨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네.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반대로 고액이신데, 네, 고액이신데 이직을 하셔가지고 한 군데에서는 3천만 원 소득이 발생하고 한 군데에서는
1억이 발생하셔서 예. 3천이 발생한 곳에서 연말정산을 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네, 이런 경우는 뭐 하셔도 상관은 없지만 고액이신 경우에 어차피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시거든요. 대상이 아니신데 연말정산의 혜택을 받으시면 나중에 토해내는 금액이 크게 발생하실 수 있어요. 네네. 그게 손해는 아니시거든요. 처음에 받았다가 어차피 정산하는 개념이니까 손해는 아니시지만 느낌적으로. 받았다가 내려고 그러면 싫으시잖아요. 느낌적으로. 네. 네. 네, 그래서 소득이 높으셔가지고 아 나는 어차피 연말정산 대상이 아닐게 확실하다 하시는 분들은 안 받으셨다가 종합소득세 때 신고하시는 것도 방법이세요. 네네. 네. 또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게 있으시냐면 타소득이 없는 걸로 착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네. 나는 보험소득 여기 한 군데밖에 없는데 연말정산 했고 아니면 뭐 종합소득세 요거 하나만 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저희가 조회를 해봤을 때 다른 근로소득이 있으시다거나 아니면 중간에 조금 어디에 취직을 하셨다가 그 보험을 하셨다가 이렇게 병행을 하셨다거나 아니면은 예상치 못하게 뭐 이자나 배당 소득이 크게 발생하셨다거나 네 이런 경우는 합산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되는데 놓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도 꼭 5월에 한번 점검을 하셔가지고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려요. 네. 정기 신고를 지금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5월에 꼭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놓쳐서 기한 후 신고를 하시거나 아니면 수정 신고를 하시게 되면 네. 굉장히 절차가 번거롭고 까다롭고 네. 세무 비용도 크게 발생하시고 세무서에 증빙 관련해서 왔다 갔다 하셔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항상 강조드리는 것은 5월 신고 기간에 정기에 신고하시는 것. 네네.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근데 자료 달라고 하는데 자료 달라고 하면 바로 안 주는 사람 많지 않아요? 네, 그래서 자료를 좀 잘 주시는 게 몇 번을 얘기해야 막 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료 잘 주셔야 저희가 꼼꼼하게 챙겨드릴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필요 경비 부분이 구분이 헷갈리실 수 있잖아요. 요거는 사업에 관련된 건지 아닌 건지. 그럼 일단 많이 쓰셔서 저희한테 자료만 증빙만 잘 구비해서 주시면 저희가 적절하게 처리는 해드릴 수 있는데 증빙이 없으시다. 아예 네, 현금 지출했는데 어디에 나가는지 모르신다. 네네. 이런 경우에는 비용 처리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증빙을 좀 만들어 주시면 안 돼요? 네, 요거는 요즘 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질문을 굉장히 많이 주시는데 환수가 생겼을 때, 맞아요. 네, 예. 환수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많이 하세요. 근데 원칙은 이제 저희는 법인 보험 대리점이 아니기 때문에 네. 개인 보험 대리점이나 뭐 중개사 그리고 보험 설계사님들은 환수가 발생했다 그러면은 발생 시점에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21년도 소득에 대한 부분은 다 신고를 하셨고 네. 22년에 가서 환수가 나왔다. 네네. 그러면 나 21년 거 이거 수정해달라. 이 소득 실제 아닌데 환수가 지금 나왔으니 21년을 수정하자.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네. 지금 국세청 예규나 사례를 보시면 21년도에 소득을 수정하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안 있어요. 돼요? 네. 왜냐하면 그 21년 당시에는 환수가 확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네. 확정 시점으로 봐야 된다. 그리고 22년에 환수가 확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판례나 이런 여러 가지 사례들을 보시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게 실제 지급이 되었는지 여부를 굉장히 중요하게 봐요. 그래서 실제 환수는 발생했지만 지급은 하지 않고 네, 회사에 지급은 하지 않고 있다거나 아니면 원만한 해결이나 합의가 아직 안 되었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비용으로 전체 다 인정받기가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확정되었을 시점에 비용으로 인정을 받으시는 방법으로 하셔야 되고 환수에 대한 자료를 준비해서 주시면 그 22년 소득이 좀 높게 발생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환수 부분으로 조금 상계해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근데 대부분 환수가 발생했다 그러면은 회사에서 이미
처리를 해서 소득에 이미 빠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세요. 알아서 그래서 다 해놨어요? 네, 알아서 다 그 처리가 되어서 저희가 추가로 비용을 넣지 환수금에 대한 부분을 처리를 하지 않더라도 이미 받는 소득에서 차감이 되어서 정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세요. 근데 이직을 하셨거나 퇴사를 하신 경우는 안 되죠. 안 되시잖아요. 네, 그런 경우는 환수에 대한 증빙을 갖추셔가지고 제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 방금 앞에서 연말정산 대상인지 아닌지 구분을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왜 연말정산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연말정산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연말정산은 방금까지 굉장히 강조했던 필요경비 부분, 네. 경비를 증명하거나 입증하지 않으셔도 경비가 심지어 없으셔도 7,500 미만 연말정산 대상자 분들은 4,000 이하까지는 77.6%가 자동으로 비용 인정이 돼요. 그리고 4,000 넘는 부분은 68.6%가 비용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연말정산 하시게 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 22년 소득이 8천만 원이셨고 21년 소득이 6천이셨다. 그러면 아까 방금 예시로 말씀드린 것처럼 2022년 소득이 8천만 원이시지만 21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22년 소득 신고하는 올해 연말정산 대상이세요. 네. 그래서 연말정산 하신다고 하시면은 8천만 원을 4천만 원까지는 77.6%, 4천 초과하는 4천 부분은 68.6% 필요경비 인정을 받으셔서 8천이 소득이지만 세금 신고하실 때 소득 금액은 2,152만 원으로 신고가 되신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면 5,848만 거의 6천 가까이가 네. 자동 비용 처리 되시는 거죠. 그래서 연말정산이 하는 게. 가장 큰 혜택이시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리고 됩니다. 우리가 3.3 띄고 이미 그 급여가 들어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동으로 7,500까지 되는 거네요. 고소득이신 분들, 저소득이신 분들 네. 모두가 3.3%는 떼잖아요. 네, 떼셨죠. 네. 그거는 이제 요 기납부세액이라고 해서 네. 다 산정을 했는데 네. 세금까지 계산을 해서 다 산정을 했는데 나는 이미 3.3% 내놓은 세금이 있어 라고 그쵸. 하시면 네. 요 금액을 빼고 납부가 나오세요. 그래서 만약에 연말정산 대상이시고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77.6% 이상 비용 처리를 하고 세금을 계산했더니 나는 거의 낼 게 없는데 3.3%를 뗐다. 그러면 환급이 나오시는 거예요. 그쵸. 네. 맞아. 네. 그런 개념이셔서 3.3% 낸 것도 결국엔 다 정산되니까 네, 그것까지 합산한 세금을 한 번 내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기본적인 흐름만 말씀을 드렸고 네. 좀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렸는데 네. 그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네네. 이 세금 부분이 진짜 어려워요. 네. 솔직히 얘기해 주셔도 네. 잘 이해 못하고 네, 다 그래서 까먹고. 자세한 부분은 네. 이제 저희가 이제 알아서 처리해드리면서 그때 설명을 드리겠고, 요 정도만 알고 계셔도 네, 증빙만 잘 갖추셔도 절세를 많이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은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 그 세금 업무를 도와주고 계세요. 네. 도와주고 계시는데 알아서 다 해주시고 필요한 거 있으면 그때 또 얘기해서 좀이라도 좀 절세가 되게끔 해주시고 또 일 업무 방식을 보면은 좀 위험하지 않게 좀 아시는 것 같아요. 네. 예, 이제 절세라 그래가지고 그 당시는 세금을 좀 줄일 수 있지만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예, 그건 세무사님들이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 하는 게 낫더라고요. 저도 솔직히 세금 낼 때 당연히 조금 내면 좋겠지만 이거를 만약에 여기서 더 줄인다 그럼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를 정확하게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예전에 그런 문제도 실제로 있었잖아요. 맞아요. 네. 이 문제가 있었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리고 전통적으로 비용을 준비하지 않고 세금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것들이 문제가 많이 되고 있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주의해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네, 예전에 몇 년 전에 난리가 한 번도 났었어요. 제가 아는 사람도 있었고. 네. 그러니까 뭐든지 정상적으로 좀 하면은 되는 것 같고 그 틀 안에서 줄이는 게 제일 이제 좀 안전하고 또 불안하지 않다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다 하신 네네. 거죠? 예. 그럼 우리 그 박시현 세무사님 이게 나와 주셔가지고 설계사님들 그 좀 고액 연봉이신 분들한테 좀 도움이 많이 되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예.